이번 시간은 교류 전력 시간입니다. 교류 전력은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피상 전력을 먼저 살펴보면 피상 전력은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에요.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냈는지 기억나시나요? 임피던스는 저항 더하기 리액턴스였고요. 이 리액턴스는 위상이 있으니 허수 J를 붙여줘서 R 더하기 JX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은 임피던스 저항 R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 소비 전력이고요. 무효 전력은 리액턴스 X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으로 유효하게 소모되지 않는 전력을 말해요. 전에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거 배울 때 저항은 전력을 소모하지만 리액턴스는 인덕터나 커패시터는 위상을 전압보다 빠르게 느리게 바꾸면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전력을 소모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소모되지 않는 전력이고요. 저항은 실제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니까 유효 전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 전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어떤 전자기기, 전자제품 사면은 뭐 전열기라든지 선풍기 뭐 이런 거 사면은 거기에 뒤에 와트 이런 거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캠핑하시는 분들은 뭐 500와트 이하 이런 것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와트가 여기서의 와트예요. 유효 전력, 소비 전력을 말하는 이 와트입니다. 다시 피상 전력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그래서 피상 전력은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고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과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더한 건데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유효 전력이고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무효 전력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에 전력이란 걸 배울 때 전력 P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P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였고 여기 I는 R분의 V였어요. 그래서 R분의 V인데 여기 V 하나 더 있으니까 V 제곱했고 V는 IR이었으니까 IR인데 I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I 제곱 R 해서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전에 오음의 법칙은 교류에서도 적용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항이 아닌 임피던스로.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될 건데요. 여기에 각각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벡터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저항 위상이 없어서 X축, 리액턴스 J니까 Y축, 그리고 이 벡터를 더한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각각 I제곱을 그럼 곱하면 이게 각각 소모하는 전력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곱해봤더니 이때 임피던스 곱하기 I제곱의 임피던스는 피상 전력이고요. 여기 I제곱 R, 요거는 유효 전력이고요. 여기 I제곱 X 얘는 무효 전력이더라. 그래서 여기 무효 전력 부분을 PR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유효 전력이니까 P, 이 빗면을 PA라고 할 건데 이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을 각각 이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먼저 구해볼게요. 이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빗면 곱하기 높이니까 PA분의 PR이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네요.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피상 전력으로 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 PA를 곱해주면 얘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PR은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유효 전력 여기 있으니 피상 전력 곱해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피상 전력으로 나타낸 유효 전력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전체적인 식 살펴보면요.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였고요. 임피던스분의 V제곱, I제곱, 임피던스 여기까지 갔고 요 I제곱, 임피던스가 R 더하기 JX였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되고 여기서 각각 전류의 제곱이 분배돼서 I제곱 R 더하기 J, I제곱 X가 된다. 그리고 얘는 각각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된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유효 전력은 I제곱 R이었고요. 이 전체
피상전력이 VI였잖아요.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고 유효전력은 PR은 I제곱 X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피상전력이 VI였으니까 VI 사인 세타, P 사인 세타 그리고 단위는 VA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단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요 피상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니까 전압은 V고 전류는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VA고요.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VA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역률과 무효율인데 이제 이 개념은 조금 이해 가시겠죠. 저항에서는 실제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니까 유효전력이고 리액턴스는 실제적으로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니까 무효전력이고 이렇게 유효전력이면 역률이고요. 무효전력은 무효율입니다.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PA분의 P, 임피던스분의 저항이 되고요. 무효율은 사인 세타,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그리고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가 됩니다. 다음은 삼상교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나라는 삼상 쓴다, 삼상 써 이런 말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삼상이 여기서의 이 삼상입니다. 먼저 같은 전압 3개를 위상차를 가지도록 발생시키는데요. 이 한 사이클이 전체 위상이 360도예요. 그럼 이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겠죠, 각각? 그래서 처음에 0일 때 하나 출발시키고 120도일 때 또 하나 출발시키고 240도일 때 또 하나 이렇게 출발시킵니다. 이렇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도록 발생시켜서 대칭 삼상교류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식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저희 위상차 나타낼 때 뭐 위상 뒤진다, 앞선다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VB는요, VA에 비해서 120도만큼 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요. 그리고 VC는 VA보다 240도 뒤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입니다. 요거 호도법 헷갈리시는 분들은 파이는 몇 도였어요? 180도였죠. 그럼 여기다가 각각 3분의 2씩 곱해볼까요? 그래서 총 얘는 120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파이에다 그냥 180도 넣어서 곱하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칭 삼상교류를 이렇게 직각좌표로 나타내 봤어요. 총 360도고 각각 요 크기는 같고 위상차만 있게 얘도 크기는 같고 위상차만 했을 때 직각좌표가 VA는 V, VB는 이렇게 VC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직각좌표로 나타내서 얘를 다 더했더니 0이 되더라 합이. 이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칭 삼상교류는 위상차는 120도, 벡터의 합은 0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상교류의 전선 연결입니다.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는데 먼저 이 연결을 들어가기 전에 전압에는요. 상전압, 선간전압 이렇게 있고요. 전류에는 상전류, 선전류가 있어요. 자, Y결선에서 보시면 여기 한 상, 이게 하나하나가 상이잖아요. 이거는 상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 Y결선의 꼭지점을 이으면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나오겠죠.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류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선에 흐르는 이 전류를 선전류라고 합니다. Y결선 들어가면 여기 각각의 상전압이 있죠. 이 VA, VB, VC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왜?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상전압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상전압은 VP로 표기하고요. 그리고 각각 꼭지점에서 뻗쳐져 나왔을 때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간 전압의 크기도 모두 같겠죠. 왜냐면 VA, VB, VC가 다 같으니까 선간 전압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은 VL로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 상전압은 여기서 이만큼인데 지금 선간전압은 여기서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크기가 선간전압이 조금 더 클 거예요. 조금 더 큰데 위상 차이도 있습니다. 선간전압의 크기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요. 위상은 30도 앞섭니다. 그렇다면 상전류와 선전류는요? 자, 상전류는 나가서 어디로 가요? 요 나가는 선으로 가겠죠. 얘도 상전류는 나가서 선으로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이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습니다. 상전류, 아까 우리 상전압 VP라고 했잖아요. 상전류는 IP라고 하고요. 선간전압은 VL인데 선전류는 IL. 이렇게 표기하고 I, IB, IC 같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다음은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은 전류 먼저 볼게요. 먼저 상전류. 여기 하나하나에 흐르는 상전류의 크기는 모두 같겠죠. 그래서 IP는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A와 B 사이의 전류, B와 C 사이의 전류, C와 A 사이의 전류라는 뜻입니다. 상전류는 각각 크기는 모두 같고 선전류도 크기는 각각 같으나 전류 보시면요. 여기서의 전류가 있고 여기서의 전류가 있고 여기서의 전류가 있어요. 이 선전류는요. 이 상전류와 같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키르이호프 법칙 KCL도 배웠잖아요. 나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 보시면 당연히 선전류가 루트 3배 큽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 Y결선에서의 상전압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Y결선에서는 전압이 30도 앞섰는데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는 선전류가 루트 3배 크고 위상이 뒤집니다. 위상이 뒤져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여기서의 상전압 이만큼의 상전압이고요. 여기서 선을 뻗어냈을 때 이만큼이 선간전압입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같아요.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습니다. 그리고 Y델타 변환 보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Y 연결한 거고요. 이 형태가 델타 연결한 거죠. 근데 내 Y 연결했는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꾸고 싶거나 델타 연결인데 Y 연결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이 저항은 임피던스로도 대체가 됩니다.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Y 연결해서요. 델타 연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어보아서 볼까요? 여기가 그러면 RAB, 여기가 RCA, 여기가 RBC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R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 두 개씩 AB, BC, CA 이렇게 각각 두 개씩 곱한 거를 총 더한 걸 RAB를 구하려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애를 분모로 넣으면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다음에는 BC를 구해볼게요. BC도 똑같아요. 각각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해서 앞에 있는 애를 분모로 넣었다. 자, CA는요. 각각 두 개씩 곱한 걸 더해서 앞에 있는 애를 분모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델타 Y 변환 볼게요. 얘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RA, RB, RC가 될 거고 이때 이 RA는요. 양 옆에 있는 애들을 곱해서 분자에 넣고 각각 더해서 분모에 넣으시면 됩니다. RB 똑같아요. RB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이 양 옆에 있는 애들 곱해서 분자에 넣으시면 되고 RC도 양 옆에 있는 애들 분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각 상의 전압, 부하의 크기, 역률이 모두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는 Y 델타 변환할 때는요. Y가 델타 할 때 3배가 되고요. 델타 Y 변화할 때는 얘는 얘의 3분의 1이 된다. 이 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 삼상 교류 전력의 측정 보겠습니다. 대칭 삼상 전선 연결해서의 삼상 전력은요. 먼저 피상 전력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근데 삼상이니까 3을 곱해줬고요. 유효 전력은 이 피상 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였죠.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인데 얘도 3개니까 3상이니까 3을 곱해줬고, 무효 전력도 요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줬는데 여기에 3개니까 3을 곱해줬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상전압 상전류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전압 선전류입니다. Y결선에서 VL은요 루트 3 VP였잖아요. 물론 위상도 있지만 지금은 크기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VP는 루트 3분의 VL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델타 결선에서는요 IL은 루트 3 IP였고, 그럼 IP는 루트 3분의 IL이니까 이번에 델타 결선일 때는 V는 그대로 두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똑같이 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은요 Y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의 차이는 없고요. 항상 이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제곱 Z인데 상전류의 임피던스 얘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주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V결선에서의 출력 볼게요. 먼저 V결선은요, 우리 아까 그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끊어진 상태예요. 자, 이 델타 결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가 끊어져도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Y결선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흐르는데 끊어졌어.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근데 이런 델타 결선은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다가 하나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로 흘러도 되고 여기로 흘러도 돼요. 얘도 여기로 흘러도 되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해서 Y결선은 끊어지면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델타 결선은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쓰고요.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끊어졌을 때 이 두 대로만 운전이 될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데? 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한 대가 끊어졌으면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예요. 아까 세 대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3VP, IP였죠.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 근데 두 대만 있을 때는 루트 3배 줄어든 루트 3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한 대, 요거 하나의 전력 곱하기 루트 3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용률은 변압기가 두 대 있을 때, 얘가 하나, 두 개 있을 때 따지고 보면 2죠. 우리 3개니까 3P1 이렇게 했었는데 두 대니까 2P1. 두 대일 때 용량분의 V결선일 때 용량 따지면 86.6% 나오고요. 출력을 따지면 델타 결선일 때는 3P1이었고 V결선일 때는 루트 3P1이니까 이때 출력만 생각하면 57.7%가 나옵니다.